안무랑공 안정입니다. 오늘은 이 출연료 등 정상금 9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배우 송지효 씨를 비롯해 이런 피해를 겪고 있는 여러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같은 소속사에 묶여 있다가 이런 문제를 다 겪게 됐습니다. 지석진, 이현우, 오만석, 백가 등 여러 연예인들이 그 피해자고요. 김종민 씨 등은 이 회사가 제작한 유튜브에 참여했는데 이들 역시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지난 4월 처음으로 문제가 제기됐는데 벌써 5개월이 흘렀죠. 법적 조치까지 취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속사 우주록스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9월 14일 스포츠 서울의 단독 보도를 보면 출연료를 미지급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이 회사, 서울 신사동 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전직 이 회사의 직원들에 따르면 신사동 사무실에 전기세와 수도세가 미납돼서 전기와 수도는 이미 끊긴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상주하는 직원도 없고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물주가 사무실 퇴거 요청을 해서 조만간 신사동 사무실을 뺄 것 같다는 귀뜸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주록스의 입장은 어떨까요? 최근까지 우주록스의 사측 입장을 대변해왔던 김모 이사가 있는데 이분마저 최근에 임금체불로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회사 입장에서 일을 해왔던 사람조차 더 이상 이 회사와는 일을 할 수 없고 내가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이겁니다. 만약 이대로 우주록스가 폐업 신고를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돈은 받지 못했죠. 근데 돈을 지급해야 된 법인은 폐업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이 송지효 씨를 비롯해 많은 연예인들이 미지급된 출연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왜 그런지는 차근차근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태의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일단 지난 4월입니다. 송지효 씨가 우주록스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를 해요. 대략 9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된 정산금에 대해서 빨리 달라고 5차례 내용 증명을 보냈고 결국 소송까지 제기하게 됐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즉 횡령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송지효 씨의 주장은 이겁니다. 전 대표가 회사 돈 12억 원을 횡령을 했고 이 12억 가운데 자신이 받아야 될 정산금 9억 원이 있다는 주장이었죠. 정확히는 송지효 씨가 받아야 될 정산금이 약 9억 8,400만 원 정도로 알려졌는데 당시 송지효 씨는 오죽하면 이런 결정을 했을까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참다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회사가 더욱더 지탄받는 이유는요.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마저 임금 체불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이 회사의 또 다른 문제는 비단 연예인들에게 출연료를 미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용노동청에 이 전 대표 박모 씨를 임금 체불건으로 신고해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지효 씨가 월급을 정상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직원들을 위해서 사비로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직원들의 수술비를 결제하고 활동비까지 대체했다는 미담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 던지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회사 300억 투자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 우주록스는 지난 6월 30일 미국 금융기관과 관련된 300억 원의 투자 금액을 유치했고 자금 집행이 이뤄질 거라고 여러 차례 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본인이 미지급을 했다는 것, 줘야 될 돈이 있다는 것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6월 30일 기준이었는데 빠르면 7월 3일, 늦어도 7월 20일 전까지 송지효 씨에게 밀린 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줬냐고요? 일부라도 줬냐고요? 아니요, 주지 않았습니다. 이 우주록스에 따르면 투자사가 자금 집행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맞지만 투자사의 결정에 따라 자금 집행이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자금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20일 안에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맞아요.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300억 원의 투자 금액을 유치했다면 300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고 투자사가 결정을 해주면 자금 집행을 할 것이다. 근데 투자사가 빨리 결정을 안 해주면 자금 집행이 미뤄질 것이다. 이거는 어떤 회사인지를 특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핑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기했죠. 자금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20일 안에는 확실히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집행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도 20일 안에는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300억 원 투자라는 게 상식적으로 그리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회사는 송지효 씨가 이미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예인들 역시 미지급이라고 해서 본인들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 이야기인즉 회사에는 지금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회사에 돈이 있으면 가압류를 걸른지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인즉 이 회사에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연예인들도 떠났고 신뢰관계도 깨졌고 회사에 자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그런 회사에 300억 원을 턱하니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핑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주록스는 계속 침묵을 지켰나? 이 박모 대표가 침묵 끝에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TV 리포트를 통해서 입장을 전해왔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송지효와 소속 연예인 및 직원, 회사를 위해 일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침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미정산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스위스 투자회사와 긴밀하게 투자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중이며 지분 투자 외에도 자금 조달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5월 말이었죠. 3개월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까지 해결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전 대표로서 책임져야 할 모든 부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재차 고개를 숙였는데 중요한 건 사과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해결이에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서 배상의 책임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궁금한 건 도대체 매니지먼트. 그런데 여기서 궁극적으로 대중은 궁금해합니다. 이런 미지급 사태가 왜 일어나냐는 겁니다. 사실 일반적인 이런 식당이라든지 그런 사업체에서도 월급을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몇 개월 정도 밀리는 거지. 아니 어떻게 9억 원,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지 못할 수가 있어? 생각할 수 있죠. 이건 한국 매니지먼트의 구조적 문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 출연이든 음원 정산이든 1차적으로는 회사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일단 그동안 그 연예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쓴 경비 등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약속된 비율로 나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람이 이 회사와 경비를 제하고 6대 4로 나누는 걸로 약속을 했다고 할게요. 근데 이달에 1억을 벌었습니다. 경비를 근데 2천만 원을 썼다고 할게요. 그러면 2천만 원 제하고 8천만 원이 남죠. 그 중에서 6, 연예인은 4,800만 원, 그리고 회사는 4, 3,200만 원을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약속인 거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회사로 먼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가 경비를 제하고 수익을 다시 연예인의 통장으로 넣어주기까지는 시차가 있죠. 근데 회사가 본인들이 받은 이 연예인이란 돈을 주지 않으면은 받을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아셨죠? 그러면은 이런 미지급 사태를 왜 일으키게 될까요? 통상적으로 연예인들의 몸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실제로 회당 출연료가 몇 억이나 되는 연예인들도 있고요. 몇 억까지 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름값이 있는 연예인이 예능 한 편에만 출연해도 한 번에 출연할 때 200에서 30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왜 회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결과적으로는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연예인이 돈을 벌어도 다른 소속 연예인들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수익이 난 연예인에게는 수익을 나눠주고 마이너스인 연예인에게는 왜 당신은 정상금이 없는지, 경비를 빼고 나면 왜 남는 게 없는지 자료를 근거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표 입장에서는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라고 할까요? 한 명에게선 수익이 났고 나머지 몇 명에게선 수익이 안 났습니다. 마이너스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돌려막기랍니다. 회사 운영을 위해 수익 난 연예인에게 줄 돈을 주지 않고 그 돈으로 적자를 메우는 거죠. 한 달, 두 달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다음 달 줄게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돌려막기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파산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거. 아니 그럼 한 달, 두 달 문제가 됐을 때 빨리 문제를 삼고 회사와 계약 관계를 종료를 하고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왜 9억 원이 될 때까지 참고 있었나 궁금해지시죠? 원래 이 매니지먼트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 한두 달 회사가 어려졌다고 해도 이해하고 정산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나가죠? 그래도 정산 안 해준다. 그럼 그때는 공식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내용 증명은 실질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 전 단계예요. 일종의 경고장이죠. 자, 이런 문제가 있어. 나는 이걸 해결하길 원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는 법적 대응을 할 거야. 라는 거죠. 이렇게 또 몇 개월이 흐릅니다. 이러다 보면은 그 사이에 번 돈이 계속 제대로 나한테 들어오지 않고 회사에 묶인 상태에서 내가 못 받는 미지급금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이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문제를 이제 인지를 했으니까 내가 출연하는 것이 방송사라면 방송사, 특정 제작사와 이라면 제작사에 그 돈이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나한테 곧바로 들어오게 할 수는 없나 생각할 수 있죠. 전화 한 통화에서 나 누군데요. 제가 일한 이번에 그 출연료 저한테 개인적으로 넣어주세요. 회사가 저한테 돈을 안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없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출연 계약서는 통상적으로 회사가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연예인에게 날인만 받죠. 당연히 입금 통장도 어디예요? 회사 통장으로 돼 있고 회사 통장으로 들어오면은 경비를 제하고 나머지 수익을 나누는 구조죠. 이 입금 통장을 임의로 계약서가 엄연히 있는데 내가 전화 한 통화에서 내 통장으로 주세요 해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지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요. 양쪽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임의로 계약서와는 다른 통장에 입금을 했다? 그러면은 소속사에서 이거 계약 위반이다. 우리한테 줄 돈을 왜 저기로 주냐. 법적인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지급업체 입장에서는 원래 계약서에 날인된 대로 그대로 돈을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연예인 개인이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고 호소를 하고 소속사도 맞다. 우리 회사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저 연예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주라 라고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순진한 생각입니다. 이런 정도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 사람은 이런 미지급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다 싶으면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짓기 노력을 하지 차일피일 미루지 않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볼 때 정말 믿을 만한 사람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함께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연예 매니지먼트는 워낙 오가는 돈의 단위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과 1년 정도만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그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취재한 후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